명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한 주 동안에 전국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출장도 가고 또 워크숍도 좀 가고 이렇게 했더니 약간 몸살기가 좀 있어요. 눈이 약간 부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이렇게 가끔 해야죠. 주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에너지가 좀 생겨요. 에너지가 좀 생기면서 힘이 좀 덜 드는데 이상하게 이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맥이 없어요. 이 맥이 뚝뚝 떨어져. 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미도 좀 없고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막 이게 거의 벌써 2학기째 이렇게 막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 인종 문제를 했죠. 인종 문제를 했고 오늘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구 문제는 원선경 선생님이 좀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노동 문제를 하고 그러면 뭐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가령 이제 뭐 여성 문제라든가 노숙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커리큘럼에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꼭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야외에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외에서 우리가 늘 지금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금 두터워져 가고 있는데 산행을 한번 할까 하는데 토요일 날 하루 잡아가지고 수원의 광교산 있지 않습니까? 수원의 광교산을 약간 이렇게 크게 광교산 그 정상이 형제봉 말고 잊어먹었네. 무슨 봉인지. 이제 거기까지 가면 한 3-4시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서 형제봉 정도 이렇게 갔다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2시간 정도면 뭐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아주 크게 부담 안 되고 내려와서 오찬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 한번 하는 거. 여성 문제를 하든지 노숙 문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우리 단체 톡에서 좀 논의를 좀 해서 결정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주세요. 뭐 그때 때가 도저히 뭐 이렇게 환경이 안 된다,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뭐 그때는 뭐 빠지시고 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 봐야 뭐 지금 다음 주에 노동 문제하고 하면 이제 지금 남은 게 뭐 여성 문제, 노숙 문제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15주 차는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기말고사는 뭐 미리 뭐 예고를 많이 해드렸지만 저녁 먹는 거죠. 만찬하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이 오늘 11 강의 11번째죠. 11번째니까 다음 주 12번. 그 다음에 산행을 하면서 갔다 와서 여성 문제를 하든지 노숙 문제를 하든지 13번. 하나를 더 해야겠네.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노숙 문제를 뭐 논하든지 여성 문제를 하나 논하고 산행 한번 하고 그리고 기말 한번 딱 맞네.
일단 오늘은 인구 문제인데, 우리 인구 하면 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지금 한 70억? 70억 되나요 지금? 70억 넘나요? 전 세계 인구 수 77억이네. 77억. 거의 80억 명 가까이 되는데, 중국 인구 수가 14억으로 지금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데, 약간 뻥인 것 같고, 15억이 넘죠, 훨씬. 중국이 15억이 훨씬 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5,170만 명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땅에 지금 거의 100배거든요. 땅 면적이. 그거에 비하면 중국이 오히려 밀도가 훨씬 낮은 거예요. 우리보단. 우리가 훨씬 높은 거죠, 밀도가. 거기다 또 우리 수원시 인구가 123만 명이 살아요. 지금 외국인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125만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거죠. 우리 수원시 뭐 사방 30리 아니에요? 사방 30리. 아주 극히 작은 이런 도시에 123만 명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원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강원도 땅 무지하게 넓은데 150만 명 살아요. 150만. 충청북도 160만. 충청남도 요즘 새도시가 딱 빠져나게 나가가지고 거기도 한 160? 막 이 고정 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160, 170. 제주도는 뭐 68만. 응? 요즘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68만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유동인구 뭐 많이 3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도 한 100만 명 된다고 뭐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여하튼 그 유동인구 빼면 뭐 70만이 안 되고, 우리 수원이 지금 125만 산다니 이건 뭐 숨을 쉴 수 없는 이 도시예요. 사실은 우리 수원시가 어마어마하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 삶에서 인구 문제가 대두된 것은 불균형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늙어, 병들어, 죽어.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 이게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역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변형되고 있죠. 지금 우리 인구 분포로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고 있죠. 대학에 지금 제가 이제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이제 제가 나온 모교를 보면 과거에는 학부가 제일 많고 석사 과정이 조금 줄고 박사 과정은 아주 극히 그 일부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어요. 학부는 철학 공부해가지고 속된 말로 뭐 돈이 안 된다, 뭐 취업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아.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여놨어요. 입학 정원도 대폭 줄여놨어요. 석사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학부는 졸업한 게 있으니까 석사 과정을 두르는 거야. 석사 과정이 학부보다 더 많아요. 박사는 더 많아.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어. 지금 우리 인구 분포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폭 이제 나이 60대면 정년이잖아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60세 가까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60세 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막 1년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간단 말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한동안 뽑지 않았다가 이제 공직사회가 IMF에 계속 공직자들을 뽑지 않고 그냥 거의 뭐 나가는 사람 몇 사람만 뽑고 이렇게 해갖고 견디다 보니까 뭐 상부가 아주 큰 부분의 그 역피라미드 구조의 그 분포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거하고 인구 분포가 비슷해요.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많고, 초고령 사회도 지금 빨리 진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이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남이 만나가지고 혼인하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둘을 낳아야, 그래야 그냥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를 안 낳아. 지금 둘이 만나서 하나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뭐 0.83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아이들 상사는 안 하고, 응? 다 뭐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이제 요즘 사는 사람들 120세까지 살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이제 과거엔 노동 집약 사회가 돼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세상을 살게 했는데, 결국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바로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AI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비롯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그 크라우드, 그 다음에 뭐 이런 컴퓨터, 이게 뭡니까? 컴퓨터가 이거 이 전화기 여기다 지금 켜놓고서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 예? 이건 이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진화를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다 기계가 대체할 거다. 이래서 사람은 굳이 많이 날 이유도 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최소의 머릿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지금 노인이라고 한다면 뭐 법정 노인 말고 보통 노인이라 그러면 지금 한 70세 이상 돼야 그래도 노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뭐 65세지만 실제로 한 70세 이상 돼야 그래도 나이가 좀 들은 분, 노인분 뭐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5사람이 우리 젊은 친구도 5사람이 속된 말로 그냥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3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요즘 이제 뭐 20대 젊은 친구들은 그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벌써 이제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한 사람이 벌어가고 한 사람 부양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 이후에 되면 이제 인구가 대폭 이제 주는 걸로 지금 3천만 명대, 3,700만 명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심각하죠. 지금 5,170만 명, 5,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시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정점을 찍고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안 낳았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생산 안 하니까 거기도 1 이하로 내려갔었죠. 뭐 0.9 이렇게만 내려가다가 결국은 일자리 만들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외벌이 했잖아요, 다. 이게 남자들이 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주로 이제 살림하면서 이게 딱 분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대체로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도 환경도 별로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서구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뭐 굉장히 내부적 갈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갈등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결국 자식을 낳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니까 그걸 인정하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럽 애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뭐 열린 마음으로 뭐 접근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천만에 봐서 걔네들이 훨씬 우리보다 보수적인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이 개방된 게 빠르고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빨라요. 유럽 애들이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걔네들. 프랑스나 조금 그래도 그나마 그 유럽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그렇고, 물론 뭐 더 진화된 데는, 진보적으로 가는 데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뭐 거긴 뭐 국제항, 뭐 이런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여러 나라 민족들이 이제 인종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진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 외의 나라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거 혁신 좀 해보자. 그래서 아예 존중을 하자. 그럼 외벌이가 아닌 양벌이로 아주 존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인정하고 요즘에 우리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성평등 이런 얘기. 이게 기계적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맞는 걸 인정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가령 이제 연봉이라든가 아이를 생산했을 때 그런 이제 그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야. 아이를 생산하는 건 남성이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뭐 다 존중해주고 수당 줄 거 다 주고 연봉 하나도 불이익이 안 가게끔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임신만 해도 막 다 그냥 연봉 받고 존중받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안 낳을 이유가. 그러니까 또 아이 낳으면 가서 아이를 또 기를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제공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이제 반등을 했죠. 반전을 해서 지금 1.2인가 그렇죠.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금 낳고 있죠. 최소한 1.5 이상은 유지가 돼야 인구 문제라는 말을 이제 약간 수그러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약간 심각 단계. 우리가 그냥 심각 단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단계.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200년만 가면 민족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산술적으로 그냥 나와.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이 약아 가지고 민족이 없어진다는 거 유기감을 딱 가지면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그 법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정치 하는 사람들은 그 혁명적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이런 정치가, 민주적이라는 그 정치가 계속 구현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뭐 강제하기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 뭐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중과세. 중과세 할 수밖에 없지. 아이를 둘 낳으면 완전 혜택. 대학까지 다 보내죠. 아이를 하나 낳으면 가령 이제 뭐 절반까지만 도와줘. 아이를 안 낳는다면 중과세를 해. 연봉이 1억이다. 5천만 원을 세금을 떼요. 지금 뭐 사실 미국도 그렇고 웬만한 유럽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면제되는데,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뭐 이런 걸 하면 막 바로바로 중과세를 때려버리고, 지금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막 이것저것 막 굉장히 강화를 해가지고 세금으로 다 환수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막 고통받고, 그 다음에, 그 지지를 막 처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생긴다니까. 루마니아인가 옛날에? 루마니아 그 인구 증가를 인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차우세스크? 루마니아 맞죠? 찾아봐. 차우세스크가 나중에 처형당했는데, 맞네, 루마니아. 이 차우세스쿠가 그 임신 가능한지 임신 가능하지 않은지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낳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에
2천만 명이 넘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독재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결국 그 민중들한테 이제 봉기가 당연히 이제 거기 이제 생겼지요. 이게 인위적으로 계속 이게 지향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이런 현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라는 법을 통해 가지고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제 이제 외국에서 제3국에서 이제 이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이제 실시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단일민족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골격들을 많이 섞였어요, 우리나라. 이제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우세스크가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이 2,500만, 우리 이제 절반인데, 북한은 우리보다 땅이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구가 좀 적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우리한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하튼 우리 내부의 그 인구 문제가 계속 된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200년이면 다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다. 분명히 중간쯤 되면 이제 계속 심각 단계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꼴통 지도자가 나온다. 히틀러 같은 꼴통 지도자가 나온다. 그러면 제도가 또 변화된다. 제도가 변화되면 또 반등한다. 반전한다. 이런 것은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럼에도, 그런 강제적인 어떤, 기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이 민중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민중들이 그 인식을 좀 제대로 해서, 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좀 제대로 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사실 만들어 가는 게 현명한 거죠. 그 프랑스 얘가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많이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아이를 이제 낳기 위한, 그래서 이제 휴직하면 다 예우해 주잖아요. 과거에는 휴직하고 아이를 생산하고 또 양육기관에 공직 생활 안 했다고 그래서 실컷 아이 기르고 들어왔잖냐. 그래서 약간의 그 불이익이 있었어요, 사실은. 진급을 안 시켜서 바로바로. 왜냐면 현직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을 먼저 진급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휴직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만한 기간을 더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근무 시간을 또 다 채워야 진급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공직사회도 바뀌어가지고 휴직 기간, 만약에 이제 애를 한 둘 몇 개 낳잖아요. 한 5, 6년은 그냥 아이 생산하고 기르냐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 5, 6년 지나서 들어와. 그럼 좀 있으면 바로 진급해. 그거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경력을 다 인정해 줘. 그래서 거기 금평에 바로바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옛날처럼 불이익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공직자 자녀들이 일이 훨씬 넘잖아요, 지금 평균. 일반 전체적으로 보면 0.83 이렇게 0.8대로 지금 가는데, 공직자들은 큰 문제 없으면 하나나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그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아이들이 생산율이 높아지나? 이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하니까 이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 아이 생산
응? 그 인구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어려우면 잘 안 낳고 또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고통받았으면 자기로 그냥 끝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적게 나는 건데 이제 우리 공직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그 우리 민중들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이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우리를 돌보고 또 자기들도 또 후손들이 또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가죠. 면면이 이어가죠. 우리 자꾸 그냥 단절돼 봐요.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문제에는 결국은 어떻게? 환경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구가 문제가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구성원들이 존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생산한 이후에 양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앞으로 그 미래 직업도 선택하는데 상당 부분 고통스럽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돼. 그걸. 그래서 어느 한 특정인들이 그 몇 사람이 그냥 생각을 그 공유하고 그냥 만다 그러면 이건 뭐 문제로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인구 문제에 대한 또 의의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의 늘 하는 거죠. 의의가 있고 문제 정의가 있고 그러죠. 의의를 보면 인구 증감이나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의미한다. 뭐 그렇죠. 국가나 지역에 사는 일정 국가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데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주, 이민, 소득, 문화 등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구의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의의를 삼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정의를 보겠습니다. 인구의 증감이나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이른바 인구 문제로 규정하는데 인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첫째는 낮은 인구 증가율과 인구의 고령화,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두 번째는 높은 인구 증가율과 높은 유소년 인구 비율, 그로 인한 높은 유소년 부양비로 인한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인구의 지역적 편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 외국인 이주자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 현재, 10년 전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이게 수도권에 살죠. 야, 5,170만 명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수원에 125만이 산다니까. 이건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6대 광역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50%가 6대 광역시. 뭐, 당연한 거죠. 인천이 300만. 응? 경기도가 1,350만. 벌써 몇 만입니까? 예? 300, 1,300. 1,650만. 서울이 1,000만. 2,600. 서울이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2,600만 명이 사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5,170만 명 중에서 절반이 딱 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로 인해서 인구 과밀화로 인해서 각종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교통 문제 뭐 말도 못하죠. 환경 오염, 각종 범죄 증가, 실업률 상승, 야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지금 양적에서 이제 질적으로 지금 계속 변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되고 될 수밖에 없다. 농촌은 또 반대로 인구가 또 이게 계속 과소화가 돼가지고 노동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각 군소 도시들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웬만한 지금 군에 막 5만 명 되는 군이 있고 그런데 군 5만 명이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지금 곧 사라진다. 2만 5천 명 뭐 이런 데가 강원도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들도 심각한 단계에 있죠. 노동력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활동 위축은 뭐 기본이고 병원, 교육,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창녕이라고 있어요. 경남 창녕군. 거기 한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넥센 타이어라고 다들 아시죠? 넥센 타이어가 거기 유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가 들어오니까 노동력이 자동으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일자리 늘어나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먹고 또 자는 문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학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게 연계돼 갖고 늘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생산활동 할 수 있는 게 위축되거나 사라지면 그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학원, 뭐 병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멸되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여하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과 노년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노인들 가지고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요양 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예산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약간 그 차이가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게 조금 크고 작고 그런 차이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 200만 원 내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주냐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가 1년에 예산이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한 2조 5천억쯤 되는데 이 복지비로 이제 나가는 게 41%예요. 41%. 1조가 훨씬 넘어요. 엄청난 거죠. 그 주던 걸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냐. 다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인구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농촌에서는 혼인 정년기가 됐어. 배우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많잖아요. 농촌의 인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대체로 남성이 많으니까 여성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혼인도 못해. 당연히 아이를 생산 못하는.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혼인 이주자 외국에서 이게 막 받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지금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우리가 나중에 다문화 우리 한번 얘기했나요? 다문화는 아직 안 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문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이제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생산력이 또 굉장히 이제 떨어지잖아요. 생산력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피하는 데가 많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파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 문제 정의할 때는 결국은 또 이런 존립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죠. 인구 문제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인구 문제 관점이 세 가지, 그렇죠. 갈등론적이 있고 사회학적.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을 보시면 인구 문제는 개인의 기능적 실패와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당연하죠. 사회라는 조직은 부분들로 구성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들은 사회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 각 부분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능적 문제가 되는 거죠. 성장은 물론 발전도 할 수 없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가족 문제가 생기고 또 결국 이제 정부의 존재가 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대두되고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부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꼴통 지도자가 나온다. 꼴통 지도자가 나오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까지 가기 전에 현명하게 우리 구성원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보장이나 보건, 교육, 주택 등 사회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제도를 통해서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하면 결국 가능한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논조 관점이 있는데, 결국은 불평등에서 오는 거죠. 여성의 집단 반발.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기계적 양성평등이 안 돼. 사실은 이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상당 부분 존중하면서 거기에 여성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결국 지위를 향상시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아무리 이론이 뭐 좋은 이론을 갖다 들이대도 갈등할 수밖에 없다. 여성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활동 영역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또 지위도 높아졌는데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존중하고 그냥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다 존중해줘 버리면 어이구 뭐 프랑스가 지금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사회학적 관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흥부전이 있죠. 흥부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다자녀. 흥분해. 다자녀. 많이 나니까 가난하잖아. 빈곤, 선행, 복 이런 건데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한 우리 사회에서 흥분의 가족은 다자녀 가구의 극심한 빈곤을 겪는 가족으로 이렇게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가 많다. 빈곤하다. 가난하다. 다자녀 가족은 가난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다자녀 가족을 부자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영웅처럼 예우를 해줘봐. 그러면 자식을 서로 낳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패러다임 바꾸면 될 수 있어요. 상당 부분 뭐 그게 다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자녀 출산은 선이다. 이런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다. 이런 실제로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다자녀 뭐 셋 이상이다. 그러면 뭐 어디 학교 웬만한데 가고 싶은 학교 다 보내주고 영화관 간다 하면 공짜. 뭐 어디 유락시설 간다 하면 공짜. 다 해보세요. 무지하게 좋아하지.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셋 나면 그 아이들 뭐 다 해준다. 그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해주면 뭐 아유 그 집 살 때 반값 아니 뭐 웬만한 혜택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당연히 늘어나지. 임금 문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죠. 또 거기다 또 제한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제한해서 뭐 중과세도 하고 오히려 아이를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 완전 다자녀 가족은 부자 가족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빈곤 가족에서 부자 가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줘 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 확실히 부자가 되는 거죠. 생산 효과가 있는 거죠. 인구 문제가 상당 부분 타개할 수 있다. 극복이 하나의 대안이고 이건 뭐 정답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원성경 선생님 인구 문제 점검과 인구 문제 해결 방안 이 5가지를 이렇게 현황, 구조 변화, 출산율, 고령자 추이,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복지시설 강화, 각종 연금제도 확충,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간단하게도 적시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노숙 문제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여성 문제 그때 가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뭐 그때 봐서 관계산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